장모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렸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정수는 회색 하늘 아래 낡은 목장갑을 끼고 마당에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밤새 떨어진 낙엽들이 대문 앞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낙엽을 모으며 집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냄비 뚜껑 닫히는 소리, 헤어드라이기 소리, 발자국 소리, 하루가 막 깨어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그녀의 것이었다. 30해 전 미화원 월급을 모아 어렵게 장만한 첫내 집. 벽 하나, 창문 하나도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완성된 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듯 했다. 새로 산 커튼의 색도, 식탁 위의 식기 배치도 이젠 모두 딸 선영의 취향이었다. 정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퍼졌다. 엄마, 식사하세요. 빵 구워놨어요. 선영의 말은 늘 그랬듯 빠르고 건조했다. 식탁 위엔 반쯤 먹다 남은 토스트, 흘러내린 잼, 그리고 서류 봉투와 화장품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사위 도연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한 채 정순을 스치듯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았다. 출근길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구두를 신었다. 10살 손녀 유나가 잠결에 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학교 가요. 그 말에 정순의 굳은 얼굴이 잠시 풀렸다. 그래. 우리 유나 많이 컸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자 잠시 따뜻함이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도연의 냉담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유나야, 늦겠다. 빨리 나가자.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식탁 위 커피잔에서 희미하게 김이 피어올랐다. 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커튼 너머로 향했다. 빛바랜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 그리고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모든 게 낯설었다.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듯 했다. 식탁 위엔 유나가 남긴 쪽지가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트가 그려진 글씨였다. 그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할 힘이었다. 정수는 조용히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마당엔 또 바람이 불어 조금 전 쓸었던 낙엽이 다시 모였다. 쓸어도 끝이 없네. 그녀의 말은 한숨처럼 흩어졌다. 낙엽은 쓸어내도 다시 쌓였고 마치 가족 사이의 거리도 그랬다. 쓸어내도 다가서도 다시 멀어졌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집을 처음 샀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그녀는 분명 행복했다. 그러나
지금 그 행복의 그림자는 낡은 벽에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속삭였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네. 빗자루 끝이 낙엽 더미를 쓸어내릴 때 그녀의 마음도 조용히 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워짐 속에서 어렴풋이 떠남이라는 단어가 피어올랐다. 저녁 7시 부엌 깬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다. 정수는 냄비의 뚜껑을 살짝 열어 간을 봤다. 손끝에 묻은 국물을 혀에 대보며 조금 짠해. 중얼거렸다. 그녀는 물을 한 국자 더 붓고 가스불을 낮췄다. 식탁에는 반찬 3가지와 김이 놓여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시금치나물. 그녀는 늘 그렇듯 가족의 자리를 확인했다. 사위 도연의 자리에는 넓은 접시와 젓가락, 딸 선영의 자리는 반찬이 조금 덜 놓여 있었다. 손녀 유나의 자리엔 작은 그릇 하나가 귀엽게 놓였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정장을 벗으며 투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또 된장이에요?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요즘 입맛 없다길래 구수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그는 무심하게 웃었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똑같아서 그래요. 선영은 그 옆에서 분위기를 살피며 말했다. 여보, 엄마가 하루 종일 준비하셨어요. 하루 종일 도연이 코웃음을 쳤다. 이거 끓이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공기 속엔 날이 서 있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내려놨다. 식탁 위로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유나만이 천진하게 국을 떠먹었다. 할머니의 된장국 맛있어요. 그 말에 정순의 눈가가 살짝 풀렸다. 그래. 많이 먹어라.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연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다. 응. 내일 골프장 7시 예약됐지. 오케이. 그는 밥상에 앉은 채로 전화를 끊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장모님, 주말에 가족 여행 얘기 들으셨죠? 정수는 멈칫했다. 여행? 예. 강릉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지. 나도 유나 바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이번엔 좀 그래요. 왜? 이번 여행은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거든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가족이라니? 나도 가족이잖니? 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장모님은 가족이라기보단 어르신이죠. 그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선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장모님이랑 가면 유나도 피곤해하고 됐어.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끊어졌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사 맛없네. 다들 먹어.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이 부엌으로 향했다. 뒤에서 유나가 불렀다. 할머니, 같이 먹어요.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는 배불러.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한 울림을 남기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컵을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리컵 속에 물이 출렁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가족이라 그래. 이제 알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명확했다. 부엌 불빛이 식탁 위로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도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밥을 먹는 척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았다. 유나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국을 떠먹었다. 그날 밤 정수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 했죠. 근데 난 마음이 없는데도 계속 가족이었네요.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떤 오래된 끈이 뚝 하고 끊어졌다. 밤새 비가 내렸다. 대문 앞 고인 물 위에 낙엽이 둥둥 떠 있었다. 새벽 5시 정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싸늘했고 벽 한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부엌으로 가 전기포트를 켰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다. 엄마, 어제 일은 미안해요. 그 이가 괜한 말을 한 거예요. 여행은 다녀와서 다시 얘기해요. 선영의 글씨였다. 정수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 찬장 안에 넣었다. 다녀와서 얘기하자. 그 말이 어쩐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창문 밖에는 빗방울이 남은 하늘이 희뿌옇게 빛났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빗물에 젖은 흙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빗자루를 들어 낙엽을 쓸었다. 그러나 낙엽은 금세 다시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젠 아무리 쓸어도 안 깨끗해지네.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멀리서 유나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할머니, 나랑 소꿉놀이 하자. 그때의 유나는 작고 환했다. 그러나 지금 그 웃음은 희미한 메아리처럼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낙엽 하나를 손에 쥐었다. 갈색으로 바스러진 잎이 손끝에서 부서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엌 창문에 유나가 그려둔 그림이 붙어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는 글자 아래 아빠와 엄마, 유나,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림 속 할머니 얼굴은 삐뚤었지만 웃고 있었다. 정수는 그 그림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었지.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서랍을 열어 등기증을 꺼냈다. 소유자 이정순. 그 문서 위에 손을 얹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건 내 이름이네. 그녀는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이정순,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잊고 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 듯 했다. 그녀는 옷장 안에 가방을 꺼냈다. 손때 묻은 천가방,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장 보러 다니던 그 가방이었다. 그녀는 그 안에 서류와 인감, 통장을 넣었다. 가방이 묵직해졌다. 그래. 이제 됐어. 그녀는 마치 오래된 속박에서 풀려나는 사람처럼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다. 낡은 시계가 짹짹 소리를 내며 초침을 옮기고 있었다. 그 시간은 새벽 6시 10분. 여행 떠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떠나보내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하늘엔 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었다. 정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도 떠날 때가 됐지? 그녀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다. 테이블 위엔 유나의 컵이 놓여 있었다. 작은 꽃무늬 컵, 반쯤 마신 우유가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 컵을 들고 부엌 싱크대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리고 물로 헹구며 말했다. 이젠 깨끗하게 비워놔야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그 사진 속에는 모두가 웃고 있었다. 도연의 어색한 미소, 선영의 억지 웃음,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허상의 평화. 정수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들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살짝 뒤집었다. 빛이 사라진 사진 뒷면에는 묘하게도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으로 돌아가야지. 그 말이 공기 중에 울렸다. 그녀의 눈빛엔 결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다. 정수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진 이마, 깊게 패인 눈가.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얼굴이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다. 이제는 내 얼굴로 살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천천히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었다. 가방 안에는 등기증, 인감도장, 신분증. 그 모든 게 그녀의 지난 세월이자 오늘을 위한 증거였다. 집을 나서기 전 잠시 마당을 둘러봤다. 국화 화분이 반쯤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물을 조금 뿌리고 말했다. 너는 남아서 잘 살아라. 부동산 사무소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간판은 희미하게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매매 진행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녀가 문을 밀자 문 위의 종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계약 준비 다 됐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웃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그녀는 서류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다. 매도인 이정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직원은 친절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계약금은 이미 입금됐고요. 잔금은 내일 오전에 들어올 겁니다. 정수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러나 곧 단호하게 사인을 했다. 이정순. 그 서명이 마치 한 생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다. 직원이 확인 서류를 챙기며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절차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정수는 길가에 멈춰 섰다. 눈앞에는 시장 입구가 보였다. 그녀는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호객,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소음 속에서 그녀는 묘한 안정을 느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잘 안 보이시던데? 저 좀 바빴어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정수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배추 하나랑 된장 조금만 주세요. 혼자 드시게요? 그 질문에 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 혼자 먹어요. 괜찮아요. 시장 끝에서 버스를 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세상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지나가는 건물, 나무,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낯설고 동시에 자유로웠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차례야.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멈췄다. 정수는 천천히 내렸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집을 둘러봤다. 이 벽, 이 바닥, 이 공기까지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세월이었다. 고마웠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마당의 낙엽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녀의 머리칼도 함께 흩날렸다. 그러나 이번엔 그 바람이 낯설지 않았다. 그건 떠나는 사람의 어깨를 밀어주는 바람 같았다. 늦은 오후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검은 SUV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트렁크가 열리고 여행 가방이 쏟아졌다. 유나가 제일 먼저 내렸다. 엄마, 드디어 집이다. 그 말에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좀 쉬자.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비읍. 잠금 해제음 대신 오류음이 울렸다. 그는 다시 눌렀다. 이번엔 삐삐삐 경고음이 났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선영이 불안하게 물었다. 엄마가 바꿨나? 설마. 도연은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유나가 엄마 옆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 그때 대문이 열렸다.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가 나왔다. 여기서 왜 이러세요? 저희 집인데요. 도연이 단호히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 지난주에 거래 끝났습니다. 거래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매도인 이정순.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요? 예, 계약금도 잔금도 다 처리됐어요. 전 이제 이 집 주인입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유나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 우리 집 팔았대.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다. 선영의 손이 떨렸다. 도연 씨, 엄마가 진짜 이런 걸까? 이건 배신이야.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장모님은 우릴 버린 거야. 선영은 도연을 노려봤다. 버린 건 우리가 아닐까? 엄마가 매일 밥 차리고 눈치 보고 조용히 참던 거 기억 안 나? 그게 뭐 어때서? 가족이면 그 정도는. 가족이라면서 당신이 그랬잖아. 장모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 한마디가 엄마한테 칼이 됐어.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은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그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러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대문 앞에는 낯선 주인이 계속 서 있었다. 그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사 준비 중이라. 그 말을 들은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됐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차에 실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다. 창문 커튼 사이로 낯선 가구들이 보였다. 그 공간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선영에게 엄마의 글씨였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너희는 가족이라 했지.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늘 손님이었단다. 이제 나도 내 방으로 돌아가려 해.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만이 집 담장을 스치며 불었다. 유나가 엄마 품에 안긴 채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 싫어서 간 거야?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간 거야.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택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굳었지만 눈빛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SUV의 문이 닫혔다. 엔진이 켜지고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유나는 뒷좌석에서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집을 바라봤다. 안녕.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그 순간 집안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그 인사를 들은 듯 했다. 창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좁은 원룸안 습기 찬 공기가 눅눅하게 퍼져 있었다. 선영은 빨래를 널며 아이의 옷을 털었다. 세탁기 소리가 방 한가운데를 가득 메웠다. 한때 넓던 거실, 따뜻한 마당은
이제 기억 속 풍경이 되었다. 테이블 위엔 라면 냄비 하나와 식지 않은 국물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그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네. 잘렸다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계약직이니까 어쩔 수 없대. 새 집 구하느라 돈 다 썼는데.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유나는 조용히 엄마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우리 언제 다시 큰 집으로 가? 선영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웃는 척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다시 잘해볼게. 그러나 그 말 속엔 이미 확신이 없었다. 도연은 라면 국물을 한 입 떠먹더니 이런 집에서 언제까지 살 건데? 하고 내뱉었다. 지금 상황에서 어쩌겠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당신 엄마가 집만 안 팔았어도. 그만 좀 해. 뭐가 그만이야? 우리를 내쫓은 사람이 당신 엄마잖아.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나가 놀라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평생 내 엄마한테 존중 한 번이라도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 기억 안 나? 그 말이 떨어지자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 말이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당신은 몰라. 방 안 공기가 멈췄다. 세탁기가 멈추며 띵 소리를 냈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지친 눈, 무너진 자존심.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젠 다 끝났어. 선영은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끝난 게 아니야. 엄마는 끝냈지만 난 아직.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그녀는 한 페이지를 펼쳤다. 남해군 리호. 친구 이은자. 엄마가 몇 년 전 도와주러 갔던 그곳의 주소였다. 그녀는 수첩을 꼭 쥐었다. 엄마를 찾아가야겠어. 뭐라고? 이대로는 안 돼. 엄마가 왜 떠났는지, 왜 집을 판 건지 알아야 해. 도연은 코웃음을 쳤다. 찾아가서 뭐하게? 용서라도 빌어? 아니, 그냥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듣고 싶어.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었다.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어디 가? 할머니한테 가볼게.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꼭 데리고 올게. 도연은 말없이 담배를 끄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녀가 문을 열자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낡은 커튼이 펄럭였고 작은 먼지들이 공중에 흩어졌다. 그녀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어설 때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가봐. 대신 돌아오지 마.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서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이제 내 길로 가야지.
밤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 빛 아래서 선영의 얼굴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새벽빛이 바다 위로 번졌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마당의 커튼을 흔들었다. 이정수는 작은 단독주택의 문을 열고 나왔다. 새로 산 고무신이 자갈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바다 냄새를 들이마셨다. 짠내와 흙내, 풀잎의 향기가 뒤섞인 공기였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곳은 남해의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 버스 3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 벽은 희고 창문 밖에는 바다가 보였다. 도시에서의 마지막 날, 부동산 계약서를 넘기던 손끝이 아직도 기억났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잘한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우렸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감쌌다. 그 따뜻함에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아무도 깨우지 않는 아침이라 낯설지만 좋네. 그녀는 웃으며 말하고 마당의 의자에 앉았다. 바람이 해바라기 화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며칠 전 시장에서 산 그 꽃이었다. 해를 바라본다고 행복을 부른다지. 그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이사 오셨죠? 아침에 고등어 좀 구웠어요.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아이고, 이런 걸 다 혼자 사신다길래 챙겨드리려고요. 고맙네요. 그녀는 웃으며 받아들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엔 사람 냄새가 있었다. 식탁 위엔 고등어 구이와 김치, 밥 한 공기가 놓였다. 단출한 한 끼였지만 그 식탁 위엔 오랜만에 평화가 있었다. 정수는 한 숟갈 떠넣고 눈을 감았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을 감쌌다. 그 짠맛 속에서 지난 세월의 쓰라림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편지지를 꺼냈다. 선영아, 잘 지내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 바다는 너를 닮았어. 처음엔 차갑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젠 누가 뭐라 하지 않아. 밥을 언제 먹든 잠을 언제 자든 모든 게 내가 정한 대로야. 너무 늦게 배웠지만 행복이 이런 거더라. 그녀는 펜을 멈추고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봤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잘 왔다고 말하는 듯 했다.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는 이제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 대신 너도 얘 인생을 살아. 엄마처럼 미루지 말고.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박선영에게라 썼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넣고 마당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이젠 정말 괜찮다. 그녀는 바다 쪽으로 걸었다. 모래 위에서 파도가 발끝을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이야. 바다 위로 햇빛이 완전히 퍼졌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바다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따라 걸었다.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과거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의 아침이 있었다. 남해의 하늘은 청명했다. 파도는 낮게 숨을 쉬며 해변을 쓰다듬었다. 정수는 마당의 해바라기 화분에 물을 주며 햇살을 올려다 봤다. 오늘은 바람이 참 순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길 끝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다. 햇빛이 비추며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선영이? 정순의 입술이 떨렸다. 선영은 잠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이어 유나가 차에서 내렸다. 엄마 여기야? 그 맑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렸다. 정순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딛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더는 참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가 떠난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수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우린 엄마를 가족이라 부르면서 정작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바람에 섞여 떨어졌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었다. 외로웠지. 하지만 그 덕에 알게 됐어. 사람은 늦게라도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때 유나가 달려왔다. 아니, 예.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우리 유나 많이 컸네. 할머니, 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지.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세 사람은 마당의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유나는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다. 우리 가족 그릴래요.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꼭 나도 그려줘야 해. 당연하죠. 유나의 손끝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다. 밝은 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빛이 바다 위로 번졌다. 선영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이젠 정말 행복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안도였다. 바람이 불었다.
해바라기 꽃잎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바람을 가만히 느꼈다. 이젠 바람이 불어도 괜찮네. 그 말에 선영이 미소 지었다. 유나가 하늘을 가리켰다. 별이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하늘을 향했다. 저녁 하늘 한가운데 첫 별이 반짝였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정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가족이란 건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야. 바다는 고요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날 남해의 저녁은 오래도록 빛났다.